요즘 가장 반가운 문자 중에 하나가 택배 문자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반가운 이 택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 바로 택배 기사님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송 물량이 폭증하면서 적어도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과로사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정부가 오늘 택배기사 과로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과연 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피부에 어떻게 와닿을까요?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발표한 내용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법과 제도 이런 걸로 좀 완결적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좀 그 의미 있고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생활물류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뭐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협의회를 만들겠다 해서 몇 가지 이제 주요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 틀이 만들겠다, 이런 발표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대책들이 뭐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면 안 될 텐데요. 혹시 네. 이번 안 마련할 때 택배 기사님들의 의견도 좀 청취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들 계속 주장하던 부분들이 대체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일부는 좀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네. 정부 발표는 택배 기사들에게 하루 작업 시간 한도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노동부 쪽에서 이제 하신 얘기인 같은데 예. 택배사에게 좀 면제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한다는 거는 거의 하루에 15시간을 노동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에 뭐 생물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놓으면서 사실상 이거는 장시간 노동 근절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 대목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 같이 포함해서. 예, 예. 근데 이게 회사랑 이야기가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택배 기사들한테 일 할당 물량이 있는데, 네네.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배송을 금지하면 그 결국은 네.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날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연 배송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회사랑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겠다고 보십니까? 그 한진택배에서 그 지금 심야 배송을 중지하고 10시면 앱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예. 실제 그 현장에서는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대리점 소장들이 이제 그 10시 전에 그 배송 전산상으로 완료 짓고, 10시 이후에는 마저 다 배송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금 이거를 꼼수를 부리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고 오히려 택배사들이 그 현재처럼 이제 장시간 노동하는 것에 면제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뭐 분류 인력을 증원한다거나 이런 네. 뭐 구체적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택배사들이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그런 조치들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예. 이게 실제 이행되는 문제에서 정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점검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발표 나온 것들이 실제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기사님들은 주 5일 근무제는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한 내용이죠. 근데 주 5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네. 그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다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이 물량을 다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물량을 이제 5일 안에 진행하자라는 거고, 7일 중에, 그러니까 6일 중에 월요일하고 토요일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집합 물량이 거의 없는 날이고, 월요일은 배송 물량이 많이 적은 날이라서 예. 이거를 합쳐서 하루에 진행을 하면 5일째가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주 5일 근무제라든가 혹은 네. 심야 배송 제한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양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어떤 약속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협의 속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예. 가능하고, 근데 요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국민 상대로.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지지하고 찬성하는 분들이 거의 한 80% 넘게 이렇게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수수료 인상 이야기는 혹시 안 나왔습니까? 그 백마진 관행을 이제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택배 기사들의 수수료도 택배 요금 인상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끔 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죠. 택배 기사님들이 바랐던 점 중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 안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산재보험 관련해가지고 예. 그 보험료를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이 전액 부담 전액 이제 사용자들이 부담하고 예. 또 그 전액 안에서 원청 택배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 저희가 해왔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것 이런 게 좀 있죠. 근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반반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지금 그것조차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100% 다 내라고 하면 더 반발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이제 그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이 적용된 게 이제 의무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모든 일반 노동자들 산재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인 저희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반만 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걸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줘야 된다 정부가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해왔던 거죠. 예. 글쎄요. 지금 오늘 대책 내놓은 거에 대해서 아까 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택배 원청 회사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뭐 인프라 확충이나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 회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된 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도 이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회사들하고도 택배사들하고 협의되면서 그 나온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아직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그 국토교통이 그 소속 의원님들에게 의사를 저희들이 쭉 확인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유보하거나 회피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그 국민의힘 전의 이름이었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실제로 그 20대 국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이게 좌절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생활물류법이 그 당시에 통과가 됐었더라면 지금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보다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롯데 택배가 파업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예, 그거는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때 문제는 이제 잘 정리됐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결국은 그 분류 인력을 채용하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CJ 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인력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면서요? 네, 현장에서 이제 그 비용 문제를 이제 저희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CJ 대한통운 측에서 그 본사 측에서 이제 택배 기사에 전가하지 않겠다는 정도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다른 택배사는 어떻습니까? 분류 인력 더 늘리고 했습니까? 그 한진이나 이제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행 상황과 관련해서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아직. 네. 그러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해결이 돼야 과로사가 좀 없어질 텐데요. 그다음 오늘 맞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서서히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택배 연대노조 김태한 위원장이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수건 사업으로 불리는 법안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습니다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폐기됐던 법안인데요.
7년여 만에 통과 가능성, 그 희망의 빛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계속 전화 대기하면서 앞에 택배기사님하고 인터뷰 들으셨죠? 네네,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정부가 가로 방지 대책을 내놨고 앞에 인터뷰도 들으셨는데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이제 아까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이런 조치가 그러니까 나온 것 자체는 그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평가는 이게 어떤 그 이렇게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예.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예. 좀 머물고 있어서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뭐 또 기업의 이득 이야기하면서 아까 택배기사님 말처럼 물류 인력 지원도 해주겠다 말만 하고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정부가 좀 강력한 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안 지키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해야 사실은 그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뭐 도덕이나 이런 거랑 좀 달라가지고 예. 그 어떤 택배사한테 이런 권고를 한 것 자체는 뭐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으나 이 과로사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그 강제적인 그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생활물류법 아까 노조위원장하고도 통화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가 좀 안 된다. 네네. 정의당은 이 생활물류법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입니까? 그 좀 뭘 봐야 되겠는데 예. 그 여하튼 저희 쪽에서는 그 택배 노동자들이 그 업주들이 최대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되는지 예. 분석을 해서 좀 입장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대재해기업법. 일단 이게 어떤 법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산재가 굉장히 여전히 많이 벌어지는 국가고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에 7명 정도까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망 사고라든가 이런 그 부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처벌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어떤 그 원청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에 실제로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떤 감독 권한이라든가 실제로 지시를 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이 처벌받기보다는 그냥 하청회사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건 과징금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원청과 그리고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된 것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보니까 현행 산업안전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인데 지금 강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이사나 대표이사까지 확대하고 형량의 하한선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올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경영계에서는 이게 과잉입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수 언론에서는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떤 그 조치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제시하면 예. 그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이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그 어떤 노동자들한테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거나 약간의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거나 하면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한 입법을 하면 과잉 입법이 될 수는 있으나 예. 이 문제는 노동자들이 그 해마다 줄지 않는 생명 상실, 그러니까 사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면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뭐랄까 노동자의 생명을 어떤 이렇게 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사실 위험한 일은 원청에서 다 그냥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청에서는 또 뭐 기업 이득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한 명만 내보내는 일도 발생하고 이런 법이 네네. 통과되면 원청에서 그런 걸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건데요. 이 법을 처음으로 이제 발의한 분이 저희 고 노회찬 의원이시거든요. 예. 그 노회찬 의원이 그 4년 전에 그 거제 그 삼성조선소의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6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그 현장에 갔는데 그 돌아가신 6분이 다 하청 노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청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막 이런 문제가 생긴 걸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를 하시고 그걸 더 이제 원청의 책임과 그다음 기업주의 책임 이런 걸 다 물어야지만 이 문제가 개선되겠다 한 거고 그걸 4년 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냈고 또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서 좀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 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에게 3당 대표회당 제안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3당 대표회당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법안 자체가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지금 저희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매일같이 45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얼마나 이 문제를 좀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거 보여주는 건데. 예. 근데 그나마 지금까지 그 노력과 더불어서 전국의 당원들이 이제 아침 캠페인, 저녁 캠페인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주셔서 이슈가 됐는데 저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각 당이 당론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어떤 발언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의원이 개별적으로 의한 그 안을 발의하는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 대표들이 모여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약속을 하자. 그 안에서 논의해서 좀 조정될 부분은 있을지언정 이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걸 하려면 당 대표들이 책임지고 약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좀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대표님 말씀처럼 몇 명의 의원들이 따로 또 중대재해에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 뭐 크게 내용이 정의당 안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놓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법안은 뭐 토론하고 논쟁하면은 힘이 모아질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렇게 전향적 입장을 보여준 건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제가 말씀드린 핵심 주제 그러니까 이 법안에 포함되는 핵심이 바로 기업주와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걸 책임지고 안전관리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지만 이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산재를 막을 수 있는 건데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좀 후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를 자기들 간담회에 초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듣고 또 큰 취지에서 동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참에 확실하게 물리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 법안 수정 이야기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이낙연 대표는 이 법에 대한 당론 채택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민주당, 뭐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통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의지만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또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에 관한 법이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그 뒤로 물려진다면 그래도 민주당에서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내일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할 것인지 이거를 그 좀 논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안이 오늘 이제 제출이 됐는데 그 안 자체는 저희랑 많은 부분 유사하고 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산재사고 사망사고 났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졌을 때는 요걸 4년 동안 이제 처벌을 유예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계를 보면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망사고의 79%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유예를 해버리면 그 기간 동안의 산재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인데요. 뭐 오늘
문 대통령이 또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도 수여했고 말이죠. 네. 근데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노동자들의 환경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그 주 52시간 예를 들어서 노동제 이런 걸 막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최저임금 인상도 이제 했었는데 주 52시간 노동제도 이게 이제 그 유예가 되고 하면서 특히 50인 이상 그다음에 299인 이런 데에서는 1년 6개월 유예되고 하면서 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렇게 제정이 계속 안 되고 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문재인 정부가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노동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 현장의 많은 문제가 정부 탓만은 아닙니다. 그 예.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막 정리해고를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정부와 여당에서 이렇게 나서주길 바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강력한 입장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결국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강력 비판했습니다만 이미 결정난 사인 것 같고요. 정의당도 후보를 내실 텐데 선거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이게 피해자가 이제 오거돈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런 성비위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 당원 당규를 지켜서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출마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 선거고 기타 여러 가지 의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선거 그리고 어떤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후위기 공동정부를 부산에 구성하자라는 것을 다른 진보정당하고 시민사회하고 함께 좀 하자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혹시 또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내용으로 부산 시민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저희 내용으로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 후보 단일화 해달라 이럴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당들에게 이번 기회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어떤 이렇게 기회랄까? 아니면 뭔가를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후보 단일화해달라 이런 얘기는 없고요. 저희는 저희 내용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